네,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과하는 공식을 유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식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A이고 제 N항이 L이다. 그러니까 끝항이 주어졌을 때를 한번 해볼게요. 끝항을 L이라고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이 A니까 두 번째 항은 A에서 공차 D를 더한 게 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 항은 A에서 A 플러스 D에다가 한 번 더 공차를 더해야 되니까 2D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된 수열이라면 제일 끝에 있는 항을 L이라고 두면은요, 그거 앞에는 L-D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는 L-2D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제일 처음과 제일 끝에 있는 항을 한번 두 개를 더해 볼까요? 네. 자, 두 개를 더해주면 이게 A 플러스 L이 돼요. 그쵸? 그리고 A 플러스 D와 L-D를 더해준다고 해도 자, 플러스 D 마이너스 D가 없어져서 A 플러스 L이 돼요. 또 요거랑 요걸 더해준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D와 플러스 2D가 상쇄돼서 A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 끝에서부터 계속 이 값을 더해갔을 때 그 합이 A 플러스 L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더해주면 A 플러스 L이라고 하는 게 몇 개가 생깁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N개라고 하면 이거 두 개씩이 한 쌍이 되어서 합이 A 플러스 1이니까 이것의 절반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그 값이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 돼요. 자, 그러니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에서 첫째 항과 내가 끝항을 알고 있다면 첫 항과 끝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해주면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 됩니다. 자, 그런데 L번째 항이라는 건 끝항이기 때문에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N번째 항은 구하는 공식이 AN이 A 플러스 N-1D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L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공식을 적용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SN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N 곱하기, 자, 여기 A랑 더해주면 2A가 되니까 2A 플러스 N-1D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공식은 우리가 두 개를 외워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공식은 첫째 항과 공차를 알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자, 두 번째는 첫째 항과 첫 번째가 첫째 항과 끝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고, 두 번째가 첫 항과 공차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어느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식을 사용하는 게 달라져요. 그쵸? 근데 결국은 이거는 똑같은 식이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자, 요게 지금 A라고 하는 것과 D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수, 숫자로 주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요 식을 가만히 전개를 해보면 2분의, 자, 요렇게 전개를 해주면 2AN 플러스 N 곱하기 N-1D가 되고요. 자, 요거 전개해주면 2분의 2AN 플러스, 자, 요거 두 개 곱한 게 ND니까 ND를 각항에 곱해주면요. N제곱 D. 그러면 DN제곱이라고 할까요? 그쵸? 자, 요거 DN제곱 마이너스 ND 곱해주면은 DN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요거는 DN제곱 플러스 N으로 묶어주면 2A 마이너스 D의 N이 되고요. 자, 요거분의 요거로 분리를 시켜주면 2분의 DN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이다 해서, 자, 우리가 요게 어차피 상수니까 요걸 A라고 두고 요거는 B라고 두게 되면 요거는 AN제곱 플러스 BN 요렇게 표현됩니다. 그쵸?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었었는데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은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상수항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요, 어떤 식으로 식이 표현된다? 상수항이 없는,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된 시
즉 합 SN이라고 하는 게, 자 우리가 합 SN, 요걸 설명 안 했군요. 자 SN이라고 하는 거는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SN으로 표현을 해주고, 자 SN이라는 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냅니다. 자 그때 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라는 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그때 그 일반항 A에는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등차 수열의 공차라는 게, 자 2분의 D라고 하는 게 A와 같았기 때문에 D라는 건 2A, 즉 2차항 개수를 2배를 해준 게 바로 공차가 돼요. 만약 여기가 n제곱으로 시작을 했으면 공차는 1 곱하기 1을 해서 2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A2가 4다. 그리고 제5항이 22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자 그때 SN,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한번 구해보자. 자 SN이라는 건 sum, 우리 합을 sum이라고 합니다. 그쵸? sum. 이 sum에서 제일 첫 끝자 s를 딴 거고요. 자 요거는 무조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첫째 항이 고정돼 있어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우린 S30을 구해보자. 이것은 첫째 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을 구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쵸?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첫째 항과 공차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등차 수열의 합과하는 공식도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할 겁니다. 자 A2라고 하는 건요, 첫째 항에서 n-1D니까 1D를 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요, 요건 첫째 항에다가 공차 D 한번 작게 더해야 되니까 4D를 더한 건데, 자 이 값이 각각 4와 22랍니다. 자 그럼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주면 3D가 18이 되죠. 그러면 공차 D는 16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16을 대입해주면 A는 마이너스 12가 돼요. 자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공식이 외워야 돼요. 그쵸? 외워야 됩니다. 복잡하지만 식을 외워야 돼요. 2분의 n 2a 플러스 n-1d 요거였는데, 자 우리가 2분의 n, a라는 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n-1에 공차 d가 지금 16인 거죠. 그러면 2분의, 자 분배를 해주면 요게 16n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마이너스 40이 되나요? 자 그러면 2분의 16n제곱 마이너스 40n이 됐는데, 요걸 2로 나눠줘야 되니까 8n제곱 마이너스 20n이 되죠. 자 요거는 SN인 거고, 우리는 S30을 구해야 되니까 S30은 거기 n자리에 30 넣으면 되죠. 그래서 8 곱하기 30 제곱하면 900이고요 30을 대입하면 600이 됩니다. 그래서 8, 9, 72, 7200에서 600을 빼줘야 되니까 660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첫째 항은 14,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서,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그때 SN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랬어요.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째 항 A는 14가 되고요. 자, 둘째 항은 4를 빼주면 10이 되죠. 자, 셋째 항은 또 4를 빼주면 6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얘가 계속 작아져요. 그쵸? 그런데 SN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S1은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14인 거죠. S2는 첫째 항부터 둘째 항까지 합이니까 14와 10을 더하면 24가 돼요. 자, S3는 첫째 항부터 셋째 항까지 합이니까 24에다 6을 더하면 30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N이 양수인 경우는, 우리 양수는 계속 숫자를 더하면 숫자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4항을 구해보면 16에서 4를 빼면 2, 5항을 구해보면 2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언젠가는 얘가 음수가 나오게 되는데, 음수를 더할 때부터는 이제 SN이라고 하는 게 작아지는 거죠. 해볼까요? 자, S4는 30에 2를 더하면 32, S5는
32에다가 2를 빼주는 게 되는 거니까 30이 되어서 자 이게 SN이 계속 커지다가 여기서부터 작아지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면 32가 정답이에요. 그쵸? 자 최대값은 여튼 정답은 32인데 우리가 지금은 이게 간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구했지만 다음에는 이걸 실제로 다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를 아셔야 되죠. 자, 지금 첫째 항 자체가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경우는요. AN은 계속 양수가 되다가 언젠가는 음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N이 언젠가는 음수가 될 텐데 이것이 되기 직전까지가 SN이 최대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다 구하지 않고 일반한 AN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AN은 첫째 항이 14. 자, n-1d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4였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n에 플러스 18이 되는데 이게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n이 마이너스 18이 되고 n이라는 건 4분의 18, 즉 2분의 9, 즉 4.5보다 큰 경우에 즉 n이 5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거든요. 그럼 어디까지가 최대냐 하면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니까 4번째 항까지 합이 가장 최대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뭐를 구하면 되느냐 하면 S4를 구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S4는 어떻게 구했느냐? 2분의 n이 4니까 4 곱하기 자 A가 14였으니까 28 더하기 n-1을 하면 3 곱하기 공차 D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요걸 똑같이 계산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3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요렇게 풀이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풀이. 네, 또 다른 풀이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요. 여기 앞에다 좀 할까? 자, 두 번째 풀이는 SN을 실제로 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하면 14 2배니까 28 플러스 n-1d 그럼 n-1 곱하기 공차 d가 마이너스 4 자 요렇게 됐었기 때문에 요거는 2분의 전개를 하면 n 곱하기 마이너스 4n에 플러스 32가 되고요. 그러면 전개해서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n제곱에 플러스 16n이 됩니다. 이렇게 두면 SN이라는 게 n에 대한 2차 함수로 표현이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n에 대한 이 2차 식의 최대값이 뭔지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n에 대한 2차 함수고 2차 함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할 것이고 자 그때 그 대칭축을 계산을 해보면 그때 n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니까 계산해 보면은 뭐가 되나요? 네, 요거 4가 되죠. 그래서 네 번째 항일 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최대값을 S4를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요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SN을 실제로 구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둘 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누면 3이 남는 수의 총합을 구해보자 그랬네요. 자, 우선 첫 번째 뭐 있을까요? 네, 3부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3을 4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가 3이기 때문에 3부터 출발해요. 자, 그 다음 수는 누구 있죠? 네,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인 수는 7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 11이죠. 4씩 더해가면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그럼 제일 끝에 있는 거 뭘까요? 네, 100이라고 하는 게 4의 배수니까 그러면 그 전에 4의 배수는 96? 96에다 3을 더해주면 99까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들을 총 다 더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첫째 항, 자, 요거는 둘째 항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무슨 수열이냐면 4씩 더해가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열의 첫째 항은 3인 거고 공차 D가 4가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첫째 항을 알고 끝항을 알기 때문에 이것의 총합을 구하려면
네, 첫째 항과 끝항을 아는 공식, 맞죠? 공식 위에 거 있었던 거, 첫 번째 거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그러면 그것은 공식이 어떻게 됐느냐? SN이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 끝항,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항수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99라는 게 몇 번째 항인지만 구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이것의 일반항 an을 구해보면 돼요. an은 첫째 항 3 플러스 n-1 d가 4였는데 전개하면 4n-1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언제 99가 되는지 n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4n이 100이 되는 거니까 n이라는 건 25. 그러니까 요게 25번째 항이 돼요. 자,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SN이라고 하는 건 2분의 항수는 25개. 첫째 항은 3이고 끝항은 99. 자, 그래서 25 곱하기 자, 3 더하기 99 하면 102. 100이 나누기 2를 하면 51.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SN도 배우고 AN도 배웠는데 이 AN하고 SN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으로 표현을 했고, 그쵸? 그러면 첫째 항부터 n-1항까지 합은 SN-1로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모든 항을 다 빼볼게요. 즉 SN에서 SN-1항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요거 다 더한 거에서 요걸 빼주면 뭐가 남죠? 네, 요거 하나만 탁 남게 되죠. 그러니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에서 n자리에다가 1부터 시작하는 수를 넣으면 S1 빼기라면 S0이라고 되는데 S0이라는 건 첫째 항부터 0항까지 합이 되는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첫째 항부터 어떻게 0항까지 합을 구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n이라는 건 이 이상의 자연수만 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SN을 알게 되면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파랑을 구하고 싶다. A 파랑. 그럼 이거는 S8에서 S7을 빼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첫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A1을 구하려고 하면 A1은 여기 n자리 1을 못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첫째 항은 그냥 S1이죠. S1이라는 게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AN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첫째 항은 S1과 같고 두 번째 항부터는 SN에서 SN-1을 빼주면 A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항과 이 합구하는 공식의 요거, 네, 요 관계 정말 중요해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네. 그러면 밑에 문제를 먼저 해가지고 위에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대요. 자, 일반 AN을 구해봅시다. 자, 여기 가만히 SN을 보니까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네, 이게 바로 뭘까요? 등차수열의 합이겠죠. 그렇죠? 등차수열의 합과하는 공식이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된다 했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AN을 구하면 AN은 첫째 항부터 먼저 구할까요? 첫째 항은요. S1과 같았어요. 그럼 S1은 n자리 1 집어넣으면 1-3이 되어서 -2가 돼요. 그죠? 첫째 항은 -2고. 자, 그러면 둘째 항부터 적용될 수 있는 AN이라고 하는 거는 SN에서 SN-1을 빼면 돼요. 요거는 둘째 항부터 적용이 된다 했죠. 그럼 SN이라는 건 n제곱 -3n인 거고 SN-1은요. 자, 여기 n자리에 n-1이 온 거니까 여기 n자리에 n-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요게 n-1의 제곱 -3 곱하기 n-1이 돼. 그럼 요건 n제곱 -3n이 되고, 자, 전개해보면 요거는 n제곱 -2n 플러스 1 -3n에 플러스 3 요렇게 되네요. 그쵸? 자, 요거는
소가로 될 거고. 그럼 n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3n도 없어져.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4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n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둘째 항부터 요식에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첫째 항은 마이너스 2라 그랬는데 이거 n자리에 1 넣으면 2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되죠. 그러면 실제의 첫째 항과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이거 굳이 2부터 적용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an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적어줄 필요 없이 2n-4라고 하면 되고 이건 첫째 항부터 바로 적용해서 쓰면 되는 식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n자리 1 넣은 것과 여기 이 값이 서로 다르다면 그때는 첫째 항이 실제 첫째 항이 이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가 그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 실제의 첫째 항은 S1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럼 S1은 3 더하기 n자리 1 넣으면 되니까 1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계산하면 6이거든요. 그럼 AN 어떻게 되느냐면 SN에서 SN-1의 뺀값과 같은데 요거는 둘째 항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SN이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인 거고요. SN-1은 저기 n자리에다가 n-1을 집어넣은 거니까 자, 대입을 해주면 자, 전개를 해볼까요?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 자, 요거는 3n제곱에 마이너스 6n에 플러스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3n제곱 없어지고요. 여기 n도 이렇게 없어지나요? 2도 없어지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n에 3 빼기라면 2인 건데 요거 마이너스 분배해줘야 되니까 6n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식은 둘째 항부터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n자리 1 넣어보세요. 6 빼기 2 하면 4죠. 근데 이 4는 실제의 첫째 항과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거를 아까는 이 실제의 첫째 항과 요 식 n자리 1 넣었을 때의 값이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의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지만 얘는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죠? an이라는 게 첫째 항은 실제 6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는 6n-2에 대입을 해야 되고 이거는 둘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기 n에 대한 2차식으로 SN이 표현되어 있을 때 상수항이 없으면 바로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상수항이 있어. 이 상수항이 0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첫째 항부터가 등차가 아니고 첫째 항은 그 수열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둘째 항부터가 등차 수열이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C라고 하는 게 0이 되면, 그쵸? 요거는 AN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AN을 구할 때 SN에서 SN-를 빼주면 돼요. 그런데 상수항 C가 0이 아니면 AN은 첫째 항부터가 아니고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등차 수열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규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때 이 AN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AN은 첫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S1의 값을 택하면 되고 둘째 항부터는 SN에서 SN-를 뺀 값을 둘째 항부터 해서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수열이 달라진다는 거. 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